공부의 모든 것 대학으로 가는 포트폴리오 공부의 신 강성태 스튜디오 S. 자, 벌써 이렇게 여러분 한 주가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밤잠을 설쳤습니다. 잘 때마다 지금 너무 생각났어요. 왜 반응이 왜 이래? 믿을 수 없음. 아니 혹시 제 생각 이렇게 제가 기억났던 사람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요즘 후배들이 이렇습니다. 뭐 후배들이 네. 어쨌거나 지금 요즘 다들 중간고사 기간이라 정말 바쁘죠. 어떻게 학점 관리하는 게 요즘 더 힘들어졌잖아요. 어떤가요? 학점 관리하기 진짜 힘들어요.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네네. 진짜 저는 그래서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관리 아니 아직 시험도 안 치렀는데 벌써 실패했다는 소리를 하다니. 학점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고 분위기 어느 정도 시험 기간 되면은 역시 S대는 서울대는 이 정도까지 한다. 분위기 좀 어때요? 분위기 살짝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편의점에 뭐 그 스누피 커피 우유라고 하잖아요. 카페인 엄청 넣고 그런 거 다 하나씩 이렇게 놓고 공부하더라고요. 서울대생들의 비결이 카페인에 있었군요. 지금 다들 카페인으로 지금 버티고 장이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도서관에서 집 안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 가서 잠을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미리 다 공부를 끝내놓고. 이렇게 자도 충분하다. 네. 좀 와전된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내신과 학점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신과 학점에 큰 차이가 없다. 이야, 이거 큰일 날 이야기네요. 네. 이거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자, 서울대학교 그 학점 만점이 4.3입니다. 맞죠? 달라진 거 없죠? 네, 맞아요. 자, 4.3인데, 여전히. 참고로 창의의 내신 성적은 1점. 학사경고 아닌가요? 학사경고? 그러니까 일점. 그런 의미에서 다음 학기 군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학사경고 그 기준이 몇 점이죠? 몇 점 이하면 학사경고? 1.7 이하. 1.7 이하. 1.7 이하? 네. 2점대예요. 2점대. 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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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본인의 학점을 공개를 강제 공개를 안 공개당했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네. 나 혼자 공부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창이야, 네가 그런 말 할 군번은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 얘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2점대 사람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혀 신빙성이 없어요. 아니, 근데 왜 다들 시청자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 계신 이제 대학생 여러분들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다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거의 전교 1, 2등 하는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잖아요. 어때요?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정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던가요? 저도 되게 처음에 들어갈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대학생활이 너무 재미없고 다 같이 막 공부하고 막 건우야 빨리 공부해야지 도서관에 가자 이렇게 살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술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춤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네, 다양하게 있기도 하고 네, 딱 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하고 그런 소소한 재미와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지금 4년째인데 정말 학교 재밌게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대학교는 예상보다 공부를 안 한다. 이 뜻인가요? 술 먹고 공부하는 친구가 많다. 술 먹고 공부하는 친구가 많다. 놀고 갑자기 공부하러 들어가고. 네. 본인 이야기인가요? 본인 이야기인가요? 그것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 이야기도 맞는 것 좋습니다. 같아요. 그렇군요. 또 느낀 점이 있나요? 저는 되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되게 경쟁심도 강하고 되게 견제하는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별로 그렇다기보다는 서로 친화력도 좋고 공부 외적으로도 교류가 많아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창희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2점대 학점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렇게 계속 경쟁이 놀림을 심하지 하는데. 않다. 네. 영원히 고통받는 창이. 혹시 창희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학점 경쟁이 요즘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네. 또 창인이 이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의 어떤 이제 중간고사 이야기를 살짝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내신이 워낙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부법뿐만 아니라 진짜 지금 동기부여가 딱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께 아주 그냥 공부 자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여러분들을 도와줄 형, 누나, 오빠, 언니 여기 보고 왜? 언니. 그리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여기 아재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친형 같은 이런 느낌으로 그야말로 아주 생생한 어떤 도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번 방송 때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요령을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노트를 진짜 펜을 들고 이걸 메모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좀 긴장되는 친구들이 이제 막 고등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이 중간고사를 치르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긴장을 하면서도 그래도 학교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대충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막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적당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죽순 점수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약간 각성을 좀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물론 충격을 받았다는 말도 솔직히 저한테는 약간 자만이 포함된 말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고. 그럼 이거 첫 시험은 좀 망치는 게 자극에 도움이 된다. 저는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은근. 네. 뭔가 동기부여도 좀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되고. 네, 학생 여러분들 이건 좀 못 들은 걸로. 네. 첫 시험은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실패가 성공의 걸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설령 이제 잘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낙담하시면 안 돼요. 낙담하면 안 되고 첫 시험 잘 못 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건우는 뭐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세민이랑 다르게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 내신이 그 되게 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한데 양적으로만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양적으로는 굉장히 갑자기 양이 엄청 많아지니까 당황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믿고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양적인 문제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시험부터 전교 1등을 한 건가요? 2등 했습니다. 그냥 던진 건데 2등이 나왔군요. 왜 2등밖에 못했습니까? 네? 자만해가지고 지금 양적으로 지금 그래 훌륭합니다. 네. 자만해서 전교 2등입니다. 네.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을까요? 그건 좀 13등? 11등 정도였던 것 같아요. 상민이 같은 경우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네. 그리고 상민이 같은 경우는 또 우리 38의 기적이 있으니까 또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어땠어요, 첫 시험은? 70몇 등이었을 거예요. 70몇 등? 네. 전체가 450명 정도 됐었는데 문이과를 통합했었어요. 1학년 때는. 그래서 그때 72등이었나? 그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 72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S대를 오셨다는 거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계획 짜는 법. 계획을 잘 짜야 정말 이제 공부를 착실하게 해서 성적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우리 도봉구 내신 폭격기. 네. 계획이 굉장히 내신 성적을 잘 받는 데 있어서 중요했죠? 네, 계획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저와 새겼어요. 같은 성격을 가진 친구들에게는 저는 계획이 뭔가 압박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거든요. 엄청 게을러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스스로 장치를 만들어놔야 됐는데 저는 최소한 내신 시험이 시작하기 25일에서 30일? 원래는 30일을 잡아두고 했는데 최소 25일 전부터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5일 전에 일단 한 달치 큰 계획표를 짰어요. 그냥 달력에다가 이때까지 뭐 하고 이때까지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짠 다음에 그리고 막 내신 시험 같은 거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짤 때 그 학교 수업 진도가 나간 것보다 더 나가서 짜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 진도도 안 나갔는데 공부 먼저 예습하겠다고? 근데 저는 솔직히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수학 빼고는. 수학이야 예습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출제자가 선생님이시고 선생님의 수업이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선생님이 수업도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공부를 해버리면은 정말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이 나간 부분부터 내신 공부를 하는 걸 기준으로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25일 전에 그 한 달치 내신 계획표를 짜고 그리고 제가 저만의 내신표를 만들어서 짰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내신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신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채우는 방법으로 내신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어쨌거나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계획을 짜야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벌써 늦은 거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빨리 지금 빨리. 네, 지금 당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네, 그러면은 어떻게 계획을 그렇게 뭐 짜는 방법을 어디서 그렇게 구하셨어요? 직접 그렇게 개발하신 건가요? 네. 저는 네. 좀 장인이시네. 발명.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내신표는 진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내신표가 어떤 거냐면 네. 일단 가로축이랑 세로축에서 칸이 한 엄청 많아요. 일단 가로축에는 시험을 보는 과목들을 다 써요. 다 쓰고 그거를 단원별로 잘라서 써요. 엄청 세세하게. 1단원, 2단원, 3단원 이것도 다 잘라서 쓰고 소단원 있으면 소단원도 다 잘라서 써요. 그럼 한 가로축에는 한 진짜 몇 칸이 나오지? 한 10칸 넘게? 15칸? 16칸? 이렇게 나오고 세로축에는 제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써요. 저는 어떤 걸 썼었냐면 교과서 정독하기, 본 공부하기, 노트 정리하기, 복습 한 번 하기, 복습 두 번 하기, 문제집 한 번 풀기, 문제집 두 번 풀기, 총정리하기, 누구한테 뭐 설명해주기, 프린트 유인물 빼먹지 않고 하기 이런 거를 쭉 썼어요. 이거 한 11개 정도 항목을 써서 이야. 그거를 만들면은 진짜 표가 100칸? 200칸? 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 채웠어요. 거기에 채워나가는 맛이 있겠어요? 네, 이게 정말 이거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오, 약간 뭔가 게임 자극되는 같은 게 그런 있으니까. 저만의 게임이죠. 자, 그리고 건우 같은 경우는 한 500칸 만들었나요? 아, 저는 이런 칸이나 계획표를 만들어 본 적이 사실 없어요. 뭐야?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있어서 누가 따라오거나 나 이걸 꼭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얼매이는 게 좀 부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뭐 지연이랑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3주 전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했었는데 한 절반 정도는 블록 공부법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칭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블록 공부? 정말 간단하게 그 수학을 한 6칸 이렇게 나누고 공부해야 될 범위 전체를 뭐 과학을 또 5칸 이렇게 나눠서 수학 다시 1, 뭐 과학 다시 2 이렇게 번호를 대충 매겨요. 그 범위를. 처음에 그것만 쪼개놓고 아침에 눈을 떠서 아 오늘은 과학 다시 2랑 수학 다시 1을 공부해볼까? 그냥 계획이 전부 다였어요. 그리고 그 수학 다시 6이 마지막 번호라는 걸 스스로 아니까 아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는걸? 이렇게 느끼면서 전 문제 푸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1주 반 동안 다 풀고 나서 남은 일주일 동안은 약간 멘탈 관리와 그 오히려 좀 세부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블록 공부법으로 줄기를 그리고 그 남은 1주 반 동안 정말 이거 선생님 이거 내면 좀 무리수인데? 라고 생각되는 것까지 외우기 시작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근데 저는 건우 오빠 말이 되게 이해가 가는 게 저도 그냥 간단하게 계획 세울 때 저도 계획을 거의 안 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D-예의상 그런 큰 계획 세울 때 D-7, 그러니까 일주일을 아예 빼놓고 제외하고 먼저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주 D-21이면 저한테는 D-14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마지막에 일주가 뭔가 멘탈 관리할 시간이 있고 수다 떨 시간. 네, 저도 사실 수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들은 D-14인데 나는 지금 D-7인 상태로 남들보다 더 일찍 이렇게 데뷔를 해놨으니까
당연히 여유로운 상태로 시험을 이제 잘 볼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시험 전날에 맨날 울 정도로 되게 예. 강박관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트라우마도 있고 하니까 그 38점. 그래서 뭔가 마음의 이너피스를 찾는 게 훨씬 우선이다 생각해가지고 그 이후로 일주일에 비워놓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아, 멘탈 관리는 그러니까 일주일을 남겼던 이유는 이때 뭔가 특별하게 멘탈 관리를 하려고 이거보다는 좀 편안한 마음,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냥 너무 다급하게 벼락치기 하는 애들 사이에서 나도 뭔가 벼락치기를 하면 더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냥 뭐 좀 한 번 더 여유 있게 훑어본다든지, 벼락치기를 하면 그런 거는 거의 못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창희 같은 경우도 내신에 진짜 자신이 있었잖아요. 내신 어떤 전략이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은데. 디데이 이런 걸 꼭 써가면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험 전까지 대충 이쯤이면 여기까지는 해놔야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느꼈던 게 한 2주 전까지는 우선 국어랑 영어 시험이 있잖아요. 네. 내신 시험은 특히나 그 배운 교과서의 지문에서 거의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지문을 읽고 그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푸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또 친구들이 지문을 많이들 외우려고 하는데 예. 저는 굳이 외우진 않았고 계속 읽고 문제 풀다 보면 내용이 어차피 들어오기 때문에 외운 거랑 효과가 같더라고요. 따로 안 외워도 저절로 들어왔다. 아, AI 역시. 그만큼 많이 읽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문제 다 풀었을 텐데.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게 외운 거잖아. 외워진 거. 아니 외우려고 해서 외운다 이게 아니라 외우려고 안 했는데 외워버렸네 약간 이런. 외우려고 안 했는데 외워버렸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정말 재수없네요. 집에 보내고 싶다. 학점 2점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아니 그럼 내신 그 시험 범위를 보통 몇 번씩 봤어요? 몇 회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해독이 중요하다기보다 만약에 1단원을 시작하면 1단원에 있는 모든 필기 내용을 제가 암기하지 않으면 다음 단원을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1단원에서 2단원을 범위를 넓게 잡아서 한번 쭉 본 다음에 다시 세부적인 걸 한 번 더 외우고 그거를 하루에 공부할 때 한 2시간은 잡고 그것만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대강 외워지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날에 공부할 때는 1단원, 2단원을 공부하면서 2단원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계속 적으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백지에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외웠어요. 그러면은 몇 회독 한 것처럼 처음 볼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 페이지 이쪽에 뭐가 있었고 이 페이지 이쪽에 뭐 한국 지도가 있었고 이런 느낌으로 계속 그 백지 옮기는 느낌으로 외웠거든요. 한 번 할 때. 근데 그게 몇 회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한 6, 7회독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쌤이랑 다르게 네. 그냥 모르겠으면 다 넘어갔어요. 약간 징기스칸 진군하듯이 넘어간다 끝까지 범위까지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1회독 하면 사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달리고 내가 한 번 했다 그럼 다시 펴고 똑같이 달리면 머릿속에 더 있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그냥 좀 대장부처럼 그냥 내가 오늘 1시간 만에 이 책 한 번 읽는다 하고 덮으면 사실 다 놓치거든요, 정보들을. 예. 근데도 그 성취감이 그 다음번에 책을 한 번 더 펼치게 된 동력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6번, 7번 보니까 지금 보니까 6번, 7번 정도 뭐 많게는 뭐 10번 이상 보기도 하고 했으니까 다들 5번 이상은 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선배님들은 5번 이상 봤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도 안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단 말입니까? 어떻게 지연이 같은 경우 네. 또 이렇게 몇 회도 얘기 나오니까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폭격을 할 정도면 지금 옆에선 지금 진기지책한 진군하고 위에선 막 폭격 막 아이고. 쏟아붓고 막 난리가 났네. 네. 저는 단권화라고 혹시 아시나요? 단권화? 한 권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적는 거. 저는 그걸 정말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노트 안에다가 제가 이해한 내용 그대로 제 언어로 썼어요. 제 언어로 쓴 다음에 그 노트가 진짜
달 때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해질 때까지 이걸 엄청 봤거든요. 계속 기다리면서도 보고. 그래서 몇 회독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노트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우게 했고 그리고 지금 친구들이 몇 주 안 남았잖아요, 시험이. 그래서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은 진짜 교과 선생님 말씀에 대집중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찝어주신 거, 선생님의 유인물 위주로 공부하는 거. 수학 같은 거는 요즘 익힘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익힘책에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익힘책이 없다고 하니까 교과서에 딸려있는 문제들을 변형해서 내시는 걸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그래서 그런 문제 위주로 보는 거랑 그리고 저번에 나왔던 기출. 선생님이 똑같으시면 기출에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 실린 문제랑 기출 위주로 공부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대집중해 선생님이 찝어주신 거 위주로 공부하는 거, 이러면은 효율성 면에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출문제 도움이 많이 됐나요?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저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그래도 계신다면은 한 번씩 유형 정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작년 킬링 문제로 나왔던 지문이나 아니면 유형 같은 게 약간 쉬워지거나 어려워지면서 2점, 3점짜리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 관련 개념은 벼락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항상 나왔어요. 제 경험상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꼭 비슷한 문제라기보다는 좀 뭔가 이런 핀트에서 냈구나 이런 느낌으로. 저 되게 꿀팁 있는데 이게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험을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저는 선생님 말씀을 필기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강조를 하셨는지를 다 써놨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 시험지를 펼치고 선생님이 어떻게 강조한 부분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 분석했어요.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할 때 중간고사 공부했던 그거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이런 색 펜으로 쓰신 거 아니면 이런 색으로 뭐 동그라미를 칠하신 거 이런 게 여기 시험에 나왔구나 하면은 기말고사 때도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간고사 거 분석해서 기말고사 시험 대비하고 이랬었어요. 아무래도 선생님 출제 스타일은 뭐 정해져 있으니까 상민이도 열심히 했죠. 아니 저는 그때 이후로 정신줄을 잡고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 기출문제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 꼭 필요해. 막 이 정도까지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싶지는 않은 게 어차피 이 교과서 안에서 범위 안에서 뭐든 나올 건데 기출문제는 그냥 단순히 뭔가 감을 잡아주는 정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요소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7일 전에 공부를 끝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일 전에. 근데 그때 저는 기출문제를 시험 전날에 풀면은 여기서 틀리는 게 나오면 진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때 끝내고 기출문제를 저희는 도서관에서 이렇게 문서처럼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그걸 다 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왔네 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총정리를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유형으로 출제될 것 같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써놓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기출문제만 일주일을 공부한 거예요? 아니요, 기출문제의 느낌을 가지고 일주일을 공부를 한 거지 기출문제만 이렇게 공부한 거 사실 똑같이 낸 선생님들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객관식에 예를 들어 뭐뭐 하는 것은 5개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은 똑같이 내고 다음 시험에는 서술형으로 그걸 쓰라고 이런 식으로 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 좀 더 공부해야 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감을 잡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기출문제를 학교에 그렇게 비치를 해놨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홈페이지에 올려줬어요.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학교가 그 기출문제를 각 반에다가 한 세트씩 줬어요. 그러면 반에서 알아서 돌려보세요 하면은 반장이 뭐 돈을 다 걷어서 복사비를 받은 다음에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담임 선생님께서 사비로 뭐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정책을 실천을 못했는데 제 후배가 이제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겠다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는 홈페이지에다 기출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안 올라오는 학교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희 학교는 올라와가지고. 좋은 학교네요. 네. 또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면은 웬만하면 올라와 있어요.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나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 무슨 학교 홈페이지. 정보 막 어쩌고 탭을 잘 찾으면은 네네네. 보통은 있어요. 자료실 이런 거. 창의도. 네, 저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었어요. 예, 지금 보니까 기출문제 다 봤네요. 내신 시험 기간에 기출문제 안 본 경우가 없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뭐 홈페이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꼭 보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선생님 바뀌셨어. 작년 그 출제하신 분이랑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생님이 바뀐 경우에 기출 문제는 되게 독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특정 문제랑 특정 유형, 특정 정보에 사람이 매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아, 이거 기출 문제였지 해서 이것만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다른 정보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뀐 경우는 그 정말 예비 시험 정도로 공부를 다 하고 예, 예. 네,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동일하다. 그러면 기출 문제가 굉장히 그 요긴한데 저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받아서 이 문제가 어느 문제집에 비슷한지를 좀 파악을 다 했었어요. 네. 아, 문제집 네, 파악을 했다고? 선생님이 그 문제집 여러 가지 시중 문제집에서 예, 예. 좀 괜찮은 문제들을 추리고 뭐 숫자를 바꾸거나 네네네. 조금 뭐 그림을 바꾸거나 해서 네. 변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쵸. 그래서 맞아, 네, 맞아. 딱 해서 아 이거는 이거다, 아 이건 이거다 하면은 그 문제집을 사서 맞아. 네, 하고 네. 제가 딱 지금 떠오른 게 있는데 기출 문제 관련해서 그게 은근히 네. 교과서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과서용 자습서 그거에 진짜 많이 나와요.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생들만 자습서를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자습서를 한번 사봤거든요. 그리고 풀어봤는데 그게 정말 많이 적중이 되더라고요. 교과서 자습서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출판사가 같으니까 예, 예. 그 문제를 그대로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거든요. 네. 그걸 많이 응용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많이 내세요. 고1 그 내신이면 고2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모의고사 네, 한 학년 높은. 맞아, 한 학년 높여서. 네, 그래서 난이도 조절만 살짝 해서 네, 이렇게 내면은 굉장히 킬러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조금 비슷한 단원이면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2 모의고사면은 뭔가 범위가 더 넓은데 그 중에 고1에 해당하는 네네, 그 내용을 부분 뽑아서 내용만. 네. 이게 어떤 선생님이 이런 문제집에서 많이 참고를 해서 내셨구나 이걸 알려면 그 문제집을 다 풀어봐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교무실 책상 근처를 자주 아 맞아. 맞아. 예를 들어 경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 뭐 어떤 문제집을 딱 새 문제집 같은 걸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으면은 이제 거기 갔던 애가 막 이제 막 반에 뛰어 올라가서 야 경제쌤이 이 문제집 샀다. 너네 이거 일단 다 사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다 유행처럼 번져요. 다 그걸 막 풀고 있어요. 키다리 책상에서. 자, 우리가 계획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